작품 브라잇 동맹, 작가 신디 황, 제1권 딥언더니아 편, 챕터 6-1 제임스 왕을 찾아온 뜻밖의 손님. 올해부터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기로 이미 공표하였던 바 현재까지 징수된 세수는 총 2억 만량으로 일룸니아 궁전 중앙홀의 대접견실. 수십 개의 신비로운 칼이 등받이 테두리를 따라 나란히 꽂혀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깎아서 만든 왕자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 앉은 제임스는 하얀 수염이 난 신하의 보고를 듣고 있는 중이었다. 뒷벽에 뚫린 조그만 비밀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왕자를 비추자 마치 그가 해를 깔고 앉은 존엄한 신이라도 된 것처럼 눈부시게 빛이 났다. 오늘도 어느 때처럼 행복한 기분에 젖어 딴 생각을 하고 있던 그의 눈앞에 문득 칼에 찔려 눈물을 그렁거리며 자신을 바라보던 어린 조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여러 번 내저었다. 그러자 앞에서 발표하고 있던 신하의 표정이 두려움에 휩싸여 파랗게 변해갔다. 왕이 지금 안건에 대해 심히 불쾌하다는 표시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제임스는 그것과는 상관없었다. 그저 이런 불순하고 재수없는 기억은 빨리 잊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 마법사 클라우드를 만날 때 망각의 약을 요구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따름이었다. 그제야 발표되던 안건이 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다. 대마법사 와이즈맨이 중병에 걸려 거동이 힘든 가운데 현재까지 별 차도가 없다 합니다. 앞으로 언제 쾌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왕국의 대마법사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 없기에 그를 사직시키고 새로운 자를 임명하심이 옳은 일이라 사료되옵니다. 왕께서 직접 임명해 주시옵소서. 저런, 매우 안타까운 일이요. 그러나 새 왕에게는 새 마법사가 필요한 법. 나한테 좋은 인재가 있으니 지금 바로 임명하겠소. 대마법사 자리에 클라우드를 임명하는 바요. 이름을 듣자마자 신하들이 웅성거렸다. 표정들을 보아하니 자신의 임명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다. 보고를 하던 신하가 다시 왕에게 공손히 읍하며 여쭈었다. 클라우드의 마법력이 우수하기는 하나 그 성품이 바르지 못하고 오만해 그런 큰 자리에는 적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다른 자로 하심이... 왕이 하라고 하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리 길단 말이오. 그는 나와 형제나 다름없는 자요. 지금의 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리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오. 당장 오늘부터 임명장과 그에 합당한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시오. 제임스가 크게 호통을 치며 왕자에서 벌떡 일어나 집무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감히 왕의 권위에 토를 달다니 괘씸한 것들. 그저 노인장들도 확 갈아치워야겠어. 그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주먹을 쥐어 허공에다 흔들어댔다. 이 시점에 와이즈맨이 아파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은 그에게 호재가 아닐 수 없었다. 형 메이슨을 배신하고 자신을 도와주었지만 한 번 배신한 자가 두 번 배신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언젠가 그를 제거하려 벼르고 있던 차였다. 아주 좋은 기회가 스스로 굴러들어온 것이다. 제임스는 서재로 향하였다. 문 앞을 지키던 병사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안에서 클라우드가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안 그래도 망각의 약 때문에 부르려 했는데 스스로 알아서 이리 기다리고 있다니 역시 대마법사가미로다. 그는 흐뭇한 표정을 띤 채 안으로 들어섰다. 클라우드가 비단 의자에서 일어나 공손히 목례를 했다. 그들은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 나란히 서서 대화를 나누었다.
위대한 일룸니아의 제임스 왕이여, 앞으로 무한한 영광이 그대와 이 왕국에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옵니다. 아, 내가 늘 말하지 않소. 원래 하던 대로 합시다. 우리 사이에 이리 예의 차릴 필요는 없지 않소? 폐하는 이제 한나라의 공식적인 왕이십니다. 왕 앞에서 예의를 차리는 것이 신하로서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신하인 저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하,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나저나 그대에게 꼭 할 말이 있어요. 오늘 신하들에게 와이즈맨을 파직하고 그대를 왕국의 대마법사 자리에 임명하도록 명령을 내렸소. 어때요? 기쁘지요? 그는 말로는 기쁘다고 했지만 듣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무표정했다.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자 오히려 제임스는 스스로 당황하여 먼저 할 말을 잃어버렸다. 클라우드는 잠시 그의 표정을 살피더니 은밀한 목소리로 넌지시 입을 열었다. 왕이시여, 반란이 일어나기 전 제가 드렸던 말을 기억하시는지요? 무슨 말이요? 메이슨을 처치할 때 꼭 킬링 상자에 넣어서 죽여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상자를 주실 때 아무것도 묻지 말아달라 미리 요청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상자 안의 내면에 날카로운 못이 촘촘히 박혀있는 킬링 상자가 머릿속에 떠오르자 두려움에 저절로 몸이 움츠려드는 제임스였다. 그랬지. 그래서 그대의 말대로 다 하지 않았소? 그것을 주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었지. 그때는 상황이 여의치 못해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미 원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기에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오늘에서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나도 참 궁금했었소. 도대체 왜 형을 킬링 상자에 넣어야만 했었소? 그건 바로 그분의 피가 필요했었기 때문입니다. 일룸니아 왕국의 정통성을 물려받은 왕의 피만이 저희 진짜 주인님을 부활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 비친 광기를 본 제임스의 등짝에 순간 서늘한 기운이 스치며 지나갔다. 자신도 모르게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당황한 왕의 목소리가 부르르 떨리었다. 클라우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네에게 친자 주인이 있다니. 왜 처음부터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 피가 필요하다면 그대의 주인은 뱀파이어인가? 뱀파이어보다 훨씬 강한 분입니다. 온 세상에 그분보다 더 강한 자는 없습니다. 왕께서도 무조건 복종하셔야 합니다. 마침 그분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시니 인사를 올리시지요.